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골마입니다. 오늘 제가 있는 곳은 아마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아파트인 것 같은데, 사직 야구장 바로 앞에 있는 사직 자이 아파트입니다. 40평대 후반 아파트고요. 이번 현장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집의 구조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 딱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그 현장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오늘은 현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있으니까 좋네. 제가 다른 유튜브들 보니까 이거 들고 나가 설명하시는데 구석구석 설명할 때 얘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손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손만한 게 없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오른손이입니다. 오른손이하고 같이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입구에서 딱 보시면 왼쪽에 원래 팬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팬트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현관을 넓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훨씬 큰 팬트리가 바로 현관 입구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서 주된 창고로 쓰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갓난애의 유모차가 있는데 제대로 놓을 만한 공간이 없다. 그래서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와서 이쪽에 파킹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앉아서 아이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아이하고 관련된 용품들을 여기 걸 수 있도록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벤치를 만들고 남는 사이즈의 또 하나 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문짝의 크기가 언밸런스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을 파서 손잡이를 만드는 걸로 바꾸면 그런 부분이 안 보일 겁니다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고객님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현관 부분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입구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방은 서재와 우리 아이가 같이 놀 수 있는 놀이방의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방을 유리문으로 한 이유는 여기서 아이가 놀 때 이 밖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누군가가 책을 읽거나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내부가 보이면 조금 신경이 거슬리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마법 같은 도어를 하나 넣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잘 보이시죠? 이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짠! 안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보이고 진짜 순간적으로 투명하고 불투명한 도어로 바뀌게 되는데, 제가 들고 있는 요거 리모컨 하나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강화도에 설치하는 방식과 거의 비슷한데 특수한 시트가 붙어 있고 그 시트에 전기를 흘려보내는 구간이 여기 보시면 들어있고, 여기 안에 전등구로 만들어놨는데 전기선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요 위로 전기가 흘러서 도어가 투명이 됐다가 불투명이 되었다가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전기를 흐른다고 하니까 전기가 문 도어에 흐르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만져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닙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고 전기선이 있는 부분을 깔끔하게 가리기 위해서 씌워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어를 설치를 했고, 도어 아래쪽에도 실제로 지금 바닥에 저희가 힌지를 매립을 해서 바닥 마루 경계에 따라서 똑같이 선과 색상을 맞춰가지고 여기 안에 마루를 끼워서 마감을 했습니다. 입구방에는 이제 서재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여기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들어가보시죠. 짠! 팬트리 도어를 당기지 않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수납이 가능하도록 벽면 전체를 합판으로 해서 짱짱하게 보강을 한 다음에 칸칸이 전부 다 기역자 캔틸레버형 앵글이 걸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납하는 물건의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데, 나갈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도어가 이렇게 닫혀 있다면 못 나갈 거라고 생각되어서 이쪽에 손잡이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보이시죠? 나갈 때는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입구방까지는 설명을 드렸고, 이 집의 메인이 되는 거실 주방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이 집의 주방은 현관을 지나서 복도에 진입할 때부터 보이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주방 모습을 한번 볼까요? 실제로 지금 이쪽 편에 주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조그마한 아일랜드, 그리고 식탁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인테리어 문의를 해오시고 진행하는 시점에서 한 가지 꼭 하고 싶다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키 큰 장과 대면형 주방 근처에 식탁이 있는 구조로 하고 싶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디자인이 여기 키 큰 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키 큰 장에서 조금 띄우고 아일랜드를 넣고 이쪽 편으로 식탁을 놓는 구조를 했었는데,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이 공간에 식탁이 있게 되면 너무 프라이빗함을 침해하는 구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전했던 게, 제가 주방 거실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이쪽에 주방 거실을 키 큰 장과 아일랜드하고 여기에 식탁을 딱 놓으니까 복도보다는 들어와 있는 구조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남는 거실이 너무 볼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일랜드가 복도에서 보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일랜드가 이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도에서 저를 딱 바라보면 지금같이 이쁜 아일랜드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쁜 아일랜드를 저희가 세팅을 하고 나니까, 보통 아일랜드 뒤에는 키 큰 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뭔가 안정적으로 주방이 세팅된 느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키 큰 장의 위치는 이렇게 그대로 있지만 키 큰 장에 사용된 소재와 같은 소재로 아일랜드 뒤쪽, 그리고 거실 한쪽 끝에 있는 디스플레이 장까지 전체적으로 같은 톤으로 만들면서 아일랜드를 감싸고 있는 커다란 주방이자 거실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출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라운드로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안방에 왔다 갔다 할 때 모서리에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를 생각해서 라운드 형태로 좌우를 만들었고, 여기 아일랜드도 디테일을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상판도 스테인리스 상판으로 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지면 손자국이 남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셔가지고 닦아주시면 이런 지문들이 손쉽게 지워진다. 단 지금은 아무 스크래치가 없지만 사용하다 보면 스크래치가 생길 겁니다. 그 스크래치도 어느 정도 이 제품의 멋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제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서랍들도 중간에 포인트를 줘서 이렇게 서랍을 만들었는데, 이 친구는 무늬목입니다. 굉장히 힘 한번 줬죠. 왜냐? 지금 이렇게 누군가가 딱 이 집에 와서 메인으로 보이는 이 공간은 무조건 이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늬목으로 아일랜드를 만들고, 뒤에 안방으로 가는 도어는 원목 간살 도어로 안쪽에서 비춰오는 은은한 불빛도 동양적인 멋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이렇게 도어들이 있는데, 이 도어들 중에서 뒷주방으로 통하는 통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이제 고객님께서 가지고 올 미니 인덕션이 들어갈 예정이고, 나머지 뒷주방에는 쓸모는 많은데 보기 싫은 전자제품들 있죠.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세탁기가 들어오고, 지금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옷을 이렇게 애벌 빨래 하기 위한 싱크볼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뒷주방까지 만들었는데, 요 보이십니까? 제가 여기 포켓도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그 도무스 레일을 사용하고 위에 레일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을 점검을 하고 나중에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점검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자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충격을 쾅 주게 되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고객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게 조금 걱정된다면 피스를 박는 타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밀고 들어왔지만 여기 안쪽에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겨서 나오면 된다. 여기에는 대망의 트랜스포머형 홈바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메인 동선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홈바에서 식탁으로 가고 홈바에서 싱크대 쪽으로도 가는 그런 동선이기 때문에 삼각관계로 만들어져 있는 홈바고요. 여기에 지금 하부 쪽에 센서가 있는데, 여기 센서로 이렇게 하거나 그냥 슬며시 지나만 가도 불이 꺼지고 켜지는 그런 형태의 지금 스위치고요. 이렇게 대고 있으면 어두워지는 디밍 역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누르면 밝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쓴 게 뭐냐면 여기 가구 문 도어가 튀어나와 있다면 뭔가 많이 거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드웨어를 조금 조절을 해서 이 동선의 폭을 확실히 확보하고자 쏙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제가 조절을 했습니다. 홈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기타 커피 머신이라든지 토스트기 많은 물건들이 올려질 거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한 상황이 될 때는 여기 불을 쫙 끄고 얘를 당겨 가지고 닫아 놓는 형태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깔끔해졌죠? 요 열어놓는 것도 이쁘지만 조금 지저분할 때는 닫아놓는 것도 하나의 주방 기술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방의 식탁 공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식탁에 있는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신경을 쓰는 게 눈부심이 없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친구는 요렇게 지금 반원 형태로 아래쪽을 다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탁에 앉았을 때 눈부심이 현저하게 다른 조명보다 적다. 그리고 이쪽에 저희가 큰 거울을 하나 넣었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중간에 한번 잘랐는데 얘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신경을 썼던 이 공간이 여기 또 보이니까 공간을 훨씬 더 넓게 보이도록 하고 특히 좋은 물건이 2배가 되는 인테리어 팁입니다. 자, 이제 거실로 가볼까요? 거실인데 TV가 없습니다. 이 공간이 TV가 있게 되면 주방도 아니고 거실도 아니고 뭔가 언밸런스한 공간이 될 것 같고 실제로 TV도 잘 안 보시기 때문에 거실에는 TV를 놓지 않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테이블들이 이쪽에 세팅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물건들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방 거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포인트가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에 있는 네오라이팅이라는 회사에서 요번에 새롭게 출시한 조명이 있다고 해서 한번 써봤는데 여기 조금 밝으니까 주방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라면 조명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하나, 마그네틱도 여기 하나 여러 개로 나눴을 건데 여러 개 나누어 쓰는 것보다 색 변환이라든지 디밍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자 온오프 1개 스위치, 색 변환 1개 스위치, 디밍 1개 스위치인데 제가 마그네틱 조명부터 먼저 한번 켜볼게요. 마그네틱 보시면 지금 이렇게 키면 마그네틱 조명이 쫙 들어옵니다. 이 친구는 와이파이형 블루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품이 지금 여기 안에도 들어가 있고 조명의 스타트 부분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스위치와 같이 연동을 시켜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따로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는 없지만 초반에 세팅을 할 때 필요하다. 아무튼 각설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불을 켰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누르면 조명 색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구색과 주백색으로만 세팅을 해놨는데 전구색, 주백색, 주광색 그 색온도의 범위 내에서 다 우리가 원하는 값을 세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어둡게 바꿔볼게요. 꾹 누르고 있으면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낮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 보이진 않겠지만 밝기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밝아집니다. 어떻습니까? 이 네오라이팅 대표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떠냐고. 좋은데요? 기존에 설치하던 이 IoT 제품보다 조금 더 편하기도 편한 것 같고 융하고도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쉽게 IoT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방으로 가보시죠. 지금 이 공간에 저희가 세면대 겸 화장대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뭔가 쓸고 닦고 손도 자주 씻어야 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는 이쁜 세면대를 하나 올려두었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화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 방으로 들어가는 도어와 이쪽 화장실로 가는 도어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히든 도어를 사용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방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는 안방 화장실이 연결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왜 제가 이 원 슬라이딩 도어를 불투명으로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개방감을 위해서 이 공간이 오픈이 되지만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동안에는 누군가가 거실에 있을 때 가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투명한 형태로 유리를 넣어놨습니다. 화직자에도 화장실 공간이 굉장히 큰데 아이가 어리게 되면 아기를 씻겨야 되기 때문에 탈 욕조보다는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둥 욕조를 저희가 매립을 하는 형태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욕조의 수전을 폭포수 느낌이 나도록 설치가 되어 있다. 특이한 수전이라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이번에 도무스에서 새로 나온 올리바리 손잡이 아시죠? 그 느낌을 닮은 손잡이가 나와서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이 도어 같은 경우에는 닫히게 되면 순간적으로 쫙 들어가는 형태고, 저희가 잠그게 되면 얘가 열리지 않는 형태, 그리고 다시 열면 열리는 형태. 요즘에 조금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이뻐서 저희도 한번 따라봤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오목마루를 거대마루에서 시공을 했는데, 오목마루를 시공하게 되면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목이지 않습니까? 물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 다른 나무들보다 조금 골이 깊은 원목마루다 보니까 틈에 좀 잘 낍니다. 그래서 청소를 좀 자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복도가 이렇게 지금 한번 꺾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닥의 마루의 모양도 이 꺾이는 각도에 따라서 한번 꺾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꺾지 않으면 지금 이 형태로 방 안까지 거의 대각선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요렇게 마루가 깔리고 여기서부터는 꺾여서 선으로 그린 것처럼 요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디테일인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여기 이 각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깔끔한 형태로 복도의 마루가 연결되도록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다 드렸던 것 같고요. 마무리하러 가시죠. 자, 이번 현장 어떠셨습니까? 새로운 제품도 한번 들어갔고 주방의 형태도 새로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 나와서 고객님께서도 만족하시고 저희도 굉장히 만족하고 마무리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